네, 정치하다입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주요 후보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PK를 향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영남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감사합니다. 진짜 된 것 같습니다.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1번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셨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믿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모든 K방산 다 만들어낸 분이 과학기술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과학기술하기도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진주, 사천, 경상남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예의범절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나 아니면 이런 곳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에 맞는 선거 캠페인 하겠다. 부산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젊은 세대와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특화 유세를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가 벌써 좀 쉬었네요. 힘든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런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빅3 후보들이 대부분 따로 동선을 잡다가 가끔 마주치는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일제히 여야 후보들이 다 가서 이 PK 공략에 나서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도 뭐 대선 몇 번 치러봤지만 이런 것은 쉽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짜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워낙 뭐 어쨌든 대선 기간이 짧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어쨌든 다른 당에 비해서 후보 선출이 늦었잖아요. 지난 일요일에나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경선에 대한 후유증, 또 단일화 과정에서의 후유증,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초기 일정을 대부분 영남 지역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도 나름의 전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동진 전략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판단 아래 더 많은 득표를 올리려고 PK 지역에 집중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 너희 PK 지역 부산 민심을 민주당한테 가져올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동진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은 늘 전국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거에 뭐 보수는 TK, PK이고 뭐 진보는 전라도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럿 있었는데요. 결국엔 이 정당들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지역에 특화돼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피해야 되는 뜻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K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지역 색깔보다는 정말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지도자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산들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부산 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더니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향해서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갈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으로 돌입했다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만들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느냐, 내느냐, 이런 문제는
물론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합니다만 공당으로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더 큰 책임 쟁취의 일환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 이번에 우리 그 김문수 후보의 구호도 새롭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런 식의 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부쩍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 부산에 갔으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점진적 선진화 과정, 이것은 우리 당의 정신으로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쉽게 욕심내서 가져가려고 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이재명 후보 부산 가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게 아니고 이번 승부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엄살입니까? 아니면 현실 인식이 그런 겁니까? 현실 인식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탄핵 정국에서 이뤄지는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양당의 지지세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일이 다가오게 된다면 지지세는 결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직접적으로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양당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서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귀책으로 새롭게 생긴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번 대선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양당이 공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실제로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의 귀책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경재 대변인, 일단 김문수 후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언급을 많이 하더군요. 네.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뭡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8%를 기록한다고 하고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저는 이렇게 침체된 경제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물론 공과가 있지만 공이 얼마나 더 컸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거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호도를 조사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 걸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경제적 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정당이 우리 정당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로서는 강조하고 싶었겠죠. 네, 자 이준석 후보 얘기는 정화성 논설위원께서 오늘 또 해주시겠습니다. 이 역시 젊은 후보답게 다른 후보들이 안 가는 곳을 주로 간다고 그래요? 예, 그 아까 뭐 그래픽으로 잠깐 보여진 것처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서부, 그러니까 진주, 서부 경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으로 오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뭐 창원, 거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으면서 그 부산의 성균관 유도회, 그러니까 유림이죠. 네. 유림을 만나고 그다음에 계속 해오던 그 학식 그 입고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부산에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이 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뭐 서면 유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예정이 돼 있는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양 당의 후보들은 한 명의 손이라도 더 잡고 한 명이라도 이렇게 더 많이 만나는 어떤 좀 보병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거 전략에 지금 이제 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뭐 계속 봤지만 이 보병전보다는 공중전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뭐 시적절한 메시지를 시기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임팩트 있게 터트려 내므로써 어떤 그런 이슈를 장악하는 네. 이런 식의 어떤 선거전을 이 좋아하고 또 그거를 장기를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의범절 강조하면서 그 성균관 유도회를 갔죠. 그다음에 역동성 강조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그 이 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약간 좀 그 이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의 그 흔들리는 어떤 TK와 PK 어떤 민심 이런 부분들의 그 빈틈을 파고들려는 그런 어떤 그 선거 전략이 엿보이는 게 지금 오늘 이준석 후보의 후보 동선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